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2018년 목포시와 영암군은 고용 위기 지역에 지정될 당시 고용이 악화된 상태였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의 문제로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올 연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고용 위기 지역 지정과 연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의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GM자동차 공장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또 조선산업이 발달한 통영이라든지 거제, 울산, 또 목포와 영암 같은 경우 정부가 특정 기간을 지정을 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그래서 그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의 붕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한 그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약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와 영암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목포시와 영암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작년에 한번 연장이 됐었는데요. 또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고용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신안군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2,000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는,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재취업 또 창업 관련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 사업자의 경우는 고용을 유지됐을 때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의료보험도 혜택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고요. 또 경영 특별 자금도 지원이 됩니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나 목포시 또 영암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해서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또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지역의 그 영암과 목포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재연장이 돼서 분명히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고용위기 지역의 재연장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 당사자인 실업자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지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나 목포시, 영암군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고용 위기 지역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예, 고용 위기 지역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목포와 영암 같은 경우 실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분명한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이건 상당한 기회인데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실업자에 대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또 취업 서비스 지원, 또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 지원, 또 실업자의 전직 창업에 대한 지원, 또 그 밖에 실업 예방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은 다양한 실업 관련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따 문제점 관련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언급하게 됩니다. 특히 또 이번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여행업과 관광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관광이나 여행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상대적입니다. 뭐 피해가 상당합니다만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피해가 약간은 좀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작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시즌이 돌아오고 더욱이 그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또 숫자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인들을 비롯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와야 할 그런 시점에서 스탑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번 고용 위기 지역 연장과 관련해서 여행업이라든지 관광업에 종사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90% 정도 관광업이라든지 여행업의 매출이 다운이 됐다고 그럽니다. 뭐 거의 뭐 아사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5년, 16년, 17년 상당히 고용이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분명히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지원 방안들과 또 우리 지역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고용 위기 지역 선정이 실질적인 경제 기대 그리고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권의 준혁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용위기 지역과 관련해서 지원책을 보면 실직한 그 실업자들이나 또 자영업자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정부의 고용 위기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실업자에 대한 구제 또 지원책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대책들을 보면 이와 같은 당사자인 실업자에 대한 그런 그 지원 대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사항을 보면 우리 지역입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이나 대한조선 같은 그런 그 조선 산업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실제적인 당사자인 실업자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좀 미흡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그 어떤 피해가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영암과 목포시 또 산업위기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제선이 소재되어 있는 위치해 있는 해남까지 포함해가지고 영암, 해남, 목포시 이렇게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편 그 예산을 살펴보면 67개 사업에
846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실직자 생활안정지원금이 23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무슨 뭐 지역의 소상공인, 뭐 협력업체 지원, 뭐 특별경영자금 지원 같은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 한 478억 등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서 가장 피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피해자인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총 예산의 한 10%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요. 고용위기 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너무 중장기적인 그런 그 정책과 또 단기적인 정책이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는 기업들, 실업자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 중기적인, 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정말 아까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부분보다도 단기적인 그런 그 대책의 그 필요성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직자와 같은 직접적인 예.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그 환자들에게 사실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병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체질을 개선하라든지 이건 무의미한 거거든요. 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개선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정부의 지원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 경제,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고용 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실업자들에 대한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 적용의 범위의 확대,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의 어떤 증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지역의 핵심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지원, 또 그리고 재정적인 재취업이라든지 창업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지역의 핵심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세금 같은 경우 또 뭐 전기료 같은 이런 부분에 또 지원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셋째는 지금 그 대불산단, 대불국가산단, 그 조선 그 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숙련공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업 숙련공이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많이 떠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선업에 대한 숙련공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어떤 물론 대한조선이라든지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숙련공에 대한 그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재교육 관련해서 그 정부의 지원금으로 좀 확대가 돼서 좀 더 광범위하게 많은 인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예, 예. 고용 위기 지역 연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서남권, 특히 그 목포권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또 받던 사람들이 실업자, 기업, 그리고 지역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또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해서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소위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선정에 있어서 지원책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가장 피해 당사자 중에 한 사람들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에 따른 실업자 지원 중요합니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 중요하고요. 또 지역의 경제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는 어떤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고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이 전남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대도시가 많지도 않고요. 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거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기업들이 우리 전남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좀 꺼려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가 고용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데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런 그 규제, 이런 부분의 철폐가 좀 우선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 위기와 관련해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어떤 규제 철폐도 전라남 도나 또 영암군 또 목포시 또 그 외의 22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고용이나 실업률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고용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고요. 실업률 감소율 같은 경우는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 대상도 받았는데 그만큼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우리 도민들은 전라남도의 고용 정책에 관련해서는 응원의 박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의 경제는 상당히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또 지역의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또 소비 경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고용위기 지역의 재연장을 결정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영암 목포시의 고용위기 지역의 재연장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기회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 위기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연장이 결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 고용 안정 지역으로 변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